네, 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용입니다. 매월 자동차 판매 순위 보내드렸죠. 그러면 2024년 한 해 동안 가장 많이 팔린 차 순위도 알아봐야 되겠죠. 2024년 대한민국을 빛낸 1등 차는 어떤 것일까? 이거 굉장히 궁금하고요. 그랜저 인기에 이제 K8도 페이스리프트로 맞불을 놨는데 이거 어떤 식의 효과가 있었을지 궁금하고요. 카니발도 상당한 인기를 끌었잖아요. 그럼 스타리아 하이브리드 나왔을 때 이건 얼마나 효과가 있었을까? 소렌토와 산타페는 전통적으로 치열하게 다투는 차급인데 이번에는 어떤 차가 더 인기였을지, 그리고 르노 그랑콜레오스 나왔잖아요. 이 차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는데 경쟁차와 얼마나 경쟁을 잘 해냈는지 2024년 한 해 동안 가장 많이 팔린 차 어떤 차인지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우리나라 국산차 총 134만 대를 팔았습니다. 2023년도 대비해서 6%가량 판매량이 줄어들었어요. 지난 2008년에 가장 못 팔았고 이후 16년 만에 최악의 판매량을 기록했다라고 하는데요. 원인이 뭔가?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요. 원달러 환율 얘기를 합니다. 오늘 기준으로 1,456원. 와, 1,470원이 넘은 날도 있어요. 고환율, 고금리, 고물가까지 겹치면서 소비자들이 감히 자동차를 구매할 수 없도록 구매 심리가 크게 위축됐다, 이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 기아, KGM, 쉐보레 할 것 없이 다들 판매량이 엄청나게 떨어졌다고 평가하고 있는데요. 아니 그러면 르노 코리아는 판매량 왜 안 줄었어요? 그랑콜레오스 때문이죠. 이거 좋은 신차 내놓으면 잘 팔립니다. 금리건, 고유가건 상관없잖아요. 팔려. 지금 현대기아 신차들을 보면요, 그 시기에 뭐 내놨나? 별거 없죠. 지금 현대기아, KGM의 신차 포트폴리오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이런 거 아니냐? 제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어쨌든 이유가 경기 때문이든 신차가 잘못 나와서 그런 거든 어느 쪽이든 2024년은 판매가 너무나 저조했던 한 해였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못판 브랜드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2024년 대한민국에서 가장 못판 브랜드 6위 쉐보레입니다. 24,494대. 2023년 대비 판매량이 무려 14,000대, 36%나 줄었습니다. 36%가 어떻게 줄어? 사실 당연합니다. 재작년에 트랙스, 트레일블레이저 부분 변경 모델을 한 해에 내놨잖아요. 그러더니 작년에는 7천 몇백만 원의 콜로라도를 내놨죠. 전년에 비해서 한 3천만 원을 올렸습니다. 차라리 트랙스하고 트레일블레이저를 그냥 한 해에 하나씩 내놓지, 이걸 왜 한 해에 두 개를 내놓고 그 다음에는 또 안 내놓나 싶은 생각이 들죠. 신차가 너무 적고요. 단 두 종을 우리나라에서 만들고 있는데 이거 우리나라에서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한국 GM은 여기서 발등에 불 떨어졌다고 생각하고 뭔가를 하는가 라고 하면 아닙니다. 판매량 줄어든 거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한국에서의 생산량은 오히려 늘었어요. 작년에 무려 50만 대를 생산했습니다. 50만 대 생산. 이야, 그 차들 어디 갔습니까? 미국으로 갔죠. 미국은 지금 소형차들이 상당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기사들 보면 저가차가 핫케이크처럼 팔린다, 이런 기사도 있어요. 미국이 차값이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이 밑에는 빈 땅이었다는 거죠.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차가 필요했는데 마침 트랙스, 트레일블레이저가 그 자리를 잘 파고들면서 이 쉐보레는 2017년 이후 7년 만에 최다 생산량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선 최악인데 수출은 최상이야. 사실은 우리나라에 그렇게까지 신경을 안 쓴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왜냐하면 수출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지금 굳이 한국에다 팔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원화 가치가 많이 떨어졌으니까, 달러 너무 높아졌으니까. 지금 트랙스 한국에서 얼마에 팝니까? 2,188만 원부터 팔고 있습니다. 그것도 좀 올린 게 그거예요. 그럼 이 차 똑같은 트랙스를 미국에 가면 얼마에 팔고 있나? 21,495달러입니다. 오늘 환율 기준으로 했을 때 얼마냐면 3,159만 원이에요. 우리나라에서 2,180만 원인 게 미국 가면 3,159만 원이라니까. 그러니까 1,000만 원을 더 받을 수 있는데 뭐하러 이걸 한국에서 팔아? 당연히 그냥 전량 수출해야지. 한미 FTA로 인해서 관세도 없어요. 배 타서 보내는 비용 얼마 들지도 않아. 그냥 보내면 끝나는 거야. 1,000만 원을 더 받아. 이게 환율의 영향이라는 게 이렇게 여러 가지로 영향을 끼치게 돼요. 우리나라 지금 환율이 점점 안 좋아지고 있는데 이게 지금 하루 이틀 있을 일이 아니죠. 계속 다지면서 올라가고 있어요. 이게 오르락내리락이 아니고 계속 올라가는 이런 분위기. 이거 괜찮나? 쉐보레가 수출에 전념하는 이유 대충 알 것 같은데, 그래도 한국 공장이 있는 한국 회사라면 우리나라 내수에도 좀 적극적으로 뛰어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쉐보레는 전기차 이코녹스 EV 내놓는다고 하면서 지금 지지부진하죠. 요것
이것도 빨리 좀 들어왔으면 좋겠고, 부평 2공장 활용 방안을 지금 못 내놓고 있는데 제발 좀 활용을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전기차 우리나라에서 생산해도 좋잖아요. 자, 다음은 5위입니다. 르노코리아 39,816대. 5위라니 좀 아쉽죠. 그럼에도 판매 대수는 무려 70%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유는 당연히 그랑콜레오스 덕분. 그랑콜레오스는 뭐 누가 봐도 좋은 차죠. 조수석 디스플레이, 여기 디스플레이 꽉 차 있고 IT 기능들도 훌륭하다고 하고, 그리고 하이브리드를 주행해 보면 파워트레인 자체가 너무 정숙하고 너무 젠틀하죠. 전기차처럼 주행하는 느낌 너무 좋습니다. 외관 디자인 괜찮습니다. 예쁘죠. 요즘 길에서 자주 보이게 되는데 상당히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죠. 르노는 여기서 그치지 않죠. 올해 순수 전기차 세닉 일렉트릭 내놓게 되고요. 하이브리드 준대형 CUV 오로라2 요것도 나온다고 하는데 올해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내년 초에 나올 거라고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시간은 좀 더 조정될 수 있으니까요. 자, 그리고 지난 31일에 부산 공장에서 폴스타4 양산하기 위한 설비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요거 지금 설비 공사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1월에는 르노 그랑콜레오스를 생산을 한 대도 못 한다고 해요. 자, 지금 물 들어올 때 노를 좀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지금 생산이 중단해도 되는 건가요? 근데 요 설비 공사가 뭐예요? 폴스타4 공사잖아요. 요 공사가 마무리되면 큰 사건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 폴스타4 플랫폼은 SEA 플랫폼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SEA 플랫폼을 사용하는 모든 차를 여기서 생산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되게 잘 만들어진 플랫폼이에요. 크기를 늘렸다 줄였다 확장할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고, 이렇게 대형차부터 소형차까지를 다 커버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이용하면 엄청난 차가 나올 수가 있는데, 같은 SEA 플랫폼을 사용하는 차를 한번 살펴보면 지커 001 있죠. 지커 009 있습니다. 지커 X 있어요. 지커 믹스 이렇게 열리는 거 요거 있어요. 그리고 스마트 넘버 1, 스마트 넘버 3 있습니다. 볼보 EX30이 있습니다. EM90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차들이 다 SEA 플랫폼이기 때문에 만약에 원한다면 여기서 그냥 다 찍어낼 수 있는 거야. 이 차들을 부산에서 생산하면 좋은 건가 나쁜 건가? 볼보가 부산 공장에서 생산되면은 일단 르노 입장에선 너무 좋겠죠.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럼 어떤가? 소비자 입장에선 누구 편일 필요가 없잖아요. 이걸 나쁘다고 할 이유가 있나? 볼보가 개발한 차를 부산 공장에서 생산해서 그걸 우리가 산다. 제 생각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나쁠 게 없는 것 같고, 르노 입장에서는 정말 잘한 것 같습니다. 게다가 경쟁사들도 지금은 조금 열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매기 효과라고 하잖아요. 경쟁자가 등장하면 그 자극을 받아서 주변인들의 경쟁력도 높아지게 되는데, 그랑콜레오스 나오고 기타 등등의 자동차가 나오게 되면서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매기의 역할을 제대로 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뭐 현대기아에 대적할 만한 상대가 없다고 하지만 사실은 현대기아는 대적할 만한 상대가 전 세계에 깔려 있죠. 전 세계 해외 시장의 80% 이상을 수출해야 되는 입장에서 우리나라 안방에서는 그냥 너무 누워서 떡 먹기 식으로 자동차를 판다면 그럼 경쟁력이 점점 둔화되겠죠. 당연히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치열하게 경쟁해야 되고요. 상품성도 높여야 되고 가격도 낮춰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양한 자동차들을 볼 수 있게 될 것 같아서 기대가 커지는 대목이네요. 자, 4위는 KGM입니다. 47,046대. KGM은 2년 연속으로 4위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와 라고 하기에는 유지에는 성공했는데 판매량이 16,000대 25% 하락했습니다. KGM은 마땅한 신차를 내놓지 못했으니까 당연히 큰 폭으로 감소가 있을 수밖에 없었겠죠. 신차 있긴 했죠. 액티언 있었죠. 사전 예약하신 분들이 무려 55,000분이라고 했었죠. 그때 보도자료도 뿌리고 했었는데 나는 할리스 커피 받으려고 한 것 같은데 라는 느낌으로 사전 계약을 하긴 했어요. 저 같은 분들이 많았던 건지 모르겠는데 이 55,000이라는 숫자는 턱없이 과장된 수치이기도 했습니다. 지난 12월 판매량을 보면 한 달 판매량이 386대. 게다가 더 큰 문제는 그만큼 토레스 판매량이 줄어들었습니다. 토레스하고 액티언을 합쳤을 때 기존 토레스만의 판매량보다 오히려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었어요. 이렇게 되면은 액티언이 나올 이유가 뭐가 있었어? 신차 효과가 너무 무색하고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KGM은 지금 뭔가 엇비슷한 자동차들을 자꾸 내놓고 있는데 이렇게 돼서는 안 되죠. 제대로 된 신차가 필요합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올해는 여러 신차가 나오게 되죠. 다음 달부터 토레스 정기 픽업 무쏘 EV5
진짜 무쏘 EV5란 이름으로 나오나? 이름에서 브랜드가 희화돼 버리면 이게 곤란하잖아요. 무쏘 EV5란 이름이면 난 좀 창피하다 이런 느낌이 드는 사람이 있다면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차라리 그냥 쌍용이 이름 짓기 규칙이 있었잖아요. 픽업 트럭은 스포츠란 이름을 붙여서 그냥 무쏘 스포츠라고 내놨으면 어땠을까? 그게 맞는 방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어쨌든 신형 코란도 KR10 이것도 드디어 나오게 되고요. 기존의 뷰티풀 코란도보다는 그래도 훨씬 더 멋지다. 그래도가 아니고 이 정도면은 멋진 자동차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전 코란도2의 헤리티지 제대로 이어받는 느낌이기도 하고요. 야, 진작에 이런 차가 나왔어야지. 코란도란 이름을 기존에 너무 허투루 써버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중국 BYD와 협업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요 KR10에 들어간다 이런 소문도 있었는데, 아마도 정확한 사실은 올해 4월에 살펴봐야 되겠죠. 서울 모빌리티 쇼에 처음으로 보여준다고 하니까 그때 가서 좀 더 자세한 거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 브랜드 3위는 제네시스입니다. 13만 509대. 야, 제네시스 대단하다. 제네시스는 판매량이 전년 대비 4,000대가량 오히려 늘었습니다. 아니, 불경기라며 고금리, 고물가 뭐 이랬잖아요. 그런데 제네시스 왜 판매량이 늘어?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네시스 같은 프리미엄 차, 이 고급차를 소비하는 소비층이 고금리 영향을 좀 적게 받는다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제네시스의 페이스리프트 좀 성공적으로 됐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 없이 4,000대가량 판매가 증가한다는 거, 요거는 괜찮은 건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잘 팔리지만 친환경 시대로 전환되는 상황에서 전환이 너무나 뒤처지고 있다. 올해 내년 팔고 안 팔 건가? 이거 앞으로 계속 팔아야 되는데 지금 대배기량 가솔린의 시대는 점점 저물고 있거든요. 이거는 누군가가 어느 순간 깨닫게 될 거예요. 연비가 안 좋고 기름을 펄펄 태우는 이런 차를 타는 것은 뭔가 창피하게 느껴진다 라고 얘기하는 시대가 조만간 올 텐데, 그거 괜찮을까? 지금 브랜드 출범 10주년, 여전히 한국과 미국을 제외하면 제대로 판매되는 국가가 별로 없는데, 세계 시장에서 당당히 경쟁하기 위해서는 전동화 전략 더욱더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2024년 가장 많이 팔린 브랜드 1위는 현대일까? 기아일까? 기아일까? 현대일까? 두구두구. 1위는 현대차입니다. 55만 7,353대네요. 1위 유지는 성공을 했는데 판매량은 10% 이상 감소했습니다. 6만 3,000대가 빠졌어요. 사실 생각해보면 현대가 작년에 신차를 거의 내놓지 않았습니다. 완전 신차로 내놓은 차는 캐스퍼 일렉트릭 하나, 그리고 아이오닉 페이스리프트 하나. 페이스리프트 전이 이거고 페이스리프트 후가 이겁니다.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현대차의 전기차 보조금 이거 좀 밀어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지금 이거 전기차 보조금을 솔직히 말해서 왜 현대차 좋으라고 현대차한테만 이렇게까지 주는가 싶은, 진짜 다들 입이 나와 있잖아요. 국내 자동차 회사들 더 밀어주는 거 이해는 되지만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 왜 굳이 현대차만 사야 돼? 그리고 친환경을 위해서 왜 현대차만 지원을 해야 돼? 친환경이면 모두가 다 똑같이 지원을 받아야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래서 현대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밀어주면 현대는 거기에 보답하듯이 뭔가 새로운 자동차, 전기차 산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는 의지, 이런 것들을 보여줘야죠. 의지를 제대로 보여주지 않는 거, 요거 좀 섭섭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올해는 본격적으로 다양한 차들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를 하게 되는데요. 우선 많은 분들이 기대하는 팰리세이드 풀체인지 요게 나오게 되고요. 아이오닉 9 금방 뒤따라서 나오게 되죠. 그랜저도 페이스리프트를 합니다. 아이오닉 6도 페이스리프트 한다고 하죠. 다만 걱정되는 게 하나 있다면, 올해 나오는 신차들 가격이 대부분 5천만 원대예요. 여기 옵션 더하고 나면 7천만 원도 넘는 차들이 많거든요. 고금리, 고물가, 소비가 위축됐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지금 현대 브랜드의 차들이 7천만 원이 됐을 때 괜찮을까? 2위는 기아입니다. 54만 345대. 2023년 대비 판매량은 2만 4천 대 정도 감소했습니다. 작년에 공장 멈추는 일이 꽤 있었다고는 합니다. 타스만을 생산해야 되니까 여름에 한 달 동안 화성 공장을 멈췄다고 하고요. 광명 공장도 EV3 생산한다고 한동안 멈췄다고 합니다. 화성 공장, 광명 공장은 기아의 최고 인기 차종이라고 할 수 있는 소렌토, 카니발을 생산하는 공장이니까 공장들이 이래저래 멈추게 되면서 판매 대수가 조금 더 줄었다고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수출과 국내를 동시에 하는 경우에 국내 영업본부하고 수출 쪽하고 많이들 싸우게 됩니다. 야, 너네 못 팔면서 왜 그래? 라고 하면서 해외에서는 차 내놔라, 우리 쪽에선 차 안 된다 이러면서 우리 쪽에 처음에 확보한 이불량을 계속 유지
유지를 해달라 이러면서 나름대로 싸우게 된다고 해요. 지금 환율이 점점 올라갈수록 내수에 판매할 명분이 점점 줄어들기도 하겠죠. 그래도 올해는 기아가 절치부심 여러 가지 자동차들을 내놓는다고 합니다. EV4, EV5 나오게 되고요. PBV라고 할 수 있는 PV5 올해부터 판매를 개시한다고 합니다. 저는 PV5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차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전장은 좀 작으면서 스타리아 같은 자동차, 여기 짐도 많이 실을 수 있다고 하고 승객용, 화물용 밴, 그리고 오픈 트럭도 나온다고 하니까 기존 시장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자동차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어떤 차로 나오게 될지 우리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자, 2024년 대한민국의 자동차 브랜드별 순위를 간단히 살펴봤는데요. 브랜드 순위는 정말 좀처럼 바뀌지 않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동차 회사들이 그만큼 이런 순위에 민감하다는 얘기겠죠. 아니, 우리 현대가 어떻게 기아보다 못 팔아? 아니면 우리 제네시스가 어떻게 르노한테 질 수가 있어? 라고 생각하는 거겠죠. 그래서 어떻게든 판매량을 유지하려는 노력들을 보이는 것 같은데 이런 치열한 경쟁 정말 좋습니다. 앞으로 이제 브랜드가 더 추가되잖아요. 수입 브랜드가 더 들어오면서 아니면 국산 브랜드가 수입차를 만들게 되면서 이러면서 더욱더 다양한 시도들 만들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참, 판매 대수는 왜 얘기 안 하냐고요? 지금 너무 길어져서 차량별 판매 대수는 다음 영상에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다음 영상 꼭 보셔야 됩니다. 보시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